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우리가 서울의 업무지구를 떠올린다면 가장 먼저 초고층 빌딩 숲이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잠실의 시그니엘과 또 용산이나 중구, 강남의 테헤랄로 등에는 질비하게 올라선 초고층 빌딩 숲들이 있죠. 서울민국이라고 불리는 곳답게 서울에서는 초고층 호텔과 초고층 아파트, 빌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고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부자라는 타이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많은 초고층 건물들이 서울에서 사라질 예정입니다. 초고층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 중의 하나로 삼성역의 마이스 개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대 GBC 업무 빌딩을 필두로 해서 바로 앞에 지하에는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공사 중이고요. 이곳에는 GTS A와 C 노선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영동대로도 마찬가지로 지화되면서 이 일대의 지상은 전부 공원으로 탈바꿈될 계획입니다. 옆쪽의 잠실 운동장은 기존의 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업무시설과 전시장이 이곳에 들어오죠. 보시다시피 대규모 업무지구가 이곳에 크게 개발됨에 따라서 테헤랄로의 중심은 강남역이 아니라 이 삼성역 일대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현대 GBC 개발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거든요. GBC 부지의 초고층 개발의 무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잠시 과거를 보면 이곳은 원래 한국전력에서 보유를 하다가 현대에서 감정가의 3배 이상을 주고 10조 5,500억 원에 매수를 한 땅인데요. 그 당시에는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비난이 컸지만 현재의 가치는 무려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인 만큼 현대에서는 건물 높이를 105층이라는 초고층으로 올려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바로 공사비입니다. 2016년에 2조 원으로 예상했던 공사비가 작년을 기준으로 5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국제경제가 어려운 만큼 건물에 들어가는 투자비를 차라리 R&D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105층은 지나친 공사비로 포기를 했고 54층의 3개 동으로 설계 변경하게 된 거죠. 3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개 동은 지분 매각이나 임대로 활용해서 어느 정도 공사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삼성역 일대에는 대형 오피스와 빌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분 매각이나 임대는 수월하게 맞춰질 겁니다. 다시 GBC로 돌아와서 기존의 땅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105층으로 건축을 한다고 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3단계 종상향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때 용적률을 800%까지 받은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여비율도 4.3%밖에 되지 않을 만큼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5층이 아니라 54층의 건물로 들어올 경우에 사전에 받았던 이 인센티브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손꼽히는 대기업인 현대차그룹도 랜드마크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서울시에서 초고층 사업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곳들은 많아질 겁니다. GBC 이외에도 초고층 개발을 앞둔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최근에 발표된 서울숲의 3표 레미콘 부지, 또 마포의 DMC 랜드마크 부지가 있어요.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20만 평의 면적에 용적률을 최대 1700%까지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진행은 코레일과 SH가 시행사로 기반시설까지 완공한 이후에 민간기업의 토지를 분양할 계획이고요. 또 좀 전에 GBC의 사례처럼 민간기업이 땅을 매수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풀어줘서 초고층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20만 평의 대부분의 업무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부 일자리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숫자는 한계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국제라는 말을 붙였죠.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에 계획했었던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 특성상 그게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숲 3표 레미콘 부지입니다. 3표 레미콘이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서울시는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서울숲과 인근의 하이엔드 아파트들, 그리고 뒤쪽의 성수동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땅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또 성수동의 국내외 관광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랜드마크 건물을 지으려는 겁니다. 따라서 이곳의 용도 지역도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상업지역까지 종상향돼서 77층 높이의 초고층 복합시설이 이곳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이 오페라 하우스도 짓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3표 레미콘 부지 또한 GBC 부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들어와서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초고층으로 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그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초고층 건물을 짓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 방안들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거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초고층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보입니다. 특히 자산가에게는 상징적인 부동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고층 주거시설로는 높이 555m에 123층의 시그니엘이 있는데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호텔이 구성이 되어 있고 주거시설은 42층부터 71층까지입니다. 분양가는 2017년 당시에 평당 6,700만원부터 최고 1억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로 보면 최소 42억부터 370억까지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최고가의 분양가라고 떠들썩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가장 비싼 아파트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5천만원대였으니까 시그니엘이 상당히 비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이 큰 초고층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기업의 총수들도 법인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그니엘은 돈 많은 자산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어서 여전히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그니엘이 오피스텔, 즉 주거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었다면 이만큼의 수익도 없었을 거고 분양도 완판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다른 나라로 가보자면 최근에 초고층 빌딩의 건축 사례로는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가 있습니다. 높이는 325m에 내부에는 시그니엘처럼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호텔이 함께 들어서고요. 최고급 주거시설도 있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스는 특히나 주거시설을 무려 1,400세대나 구성을 했어요. 이곳 역시 사업성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분양가를 보면 200억에서 2천억까지 있는데요. 2천억의 경우에는 펜트하우스인데 유니클로 회장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로는 무려 3천억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초고층의 고급 아파트는 절대로 쉽게 가질 수 없는 상징성을 가리키는 만큼 가격에 천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곳도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업무시설로 채웠다면 2천억이라는 분양가에 분양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초고층 건물의 사업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거시설의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지을 초고층 건물의 사업성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1지구 또한 70층까지 건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으로 인해서 49층으로 층수를 낮추는 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초고층 건물들과 앞으로 준공되는 초고층 건물의 가치는 희소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상승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초고층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초고층 사업들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